안녕하세요. 저는 프랜차이즈 협회 법률지원단의 노무를 맡고 있는 이금구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 노무 관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가맹점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게 아르바이트 형태의 근로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흔히 보통 보면 일용직인지 아니면 아르바이트인지 아니면 정규직인지 아니면 계약직인지 이렇게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노무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르바이트 노무 관리에 대한 개념을 좀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한 어떤 노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르바이트의 어떤 정의는 우리 노동관계법상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흔히 알바 이렇게 하지만은 원래 아르바이트의 어떤 정확한 개념은 근로기준법이나 아니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두 가지 법률에 의해서 단시간 근로자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보면은 이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면은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 동안의 근무 시간보다도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식당에서 똑같이 서빙을 하는 어떤 직원이 있다. 그런데 서빙을 하는 정규직 직원이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정규직 8시간보다도 근무 시간이 짧은 사람, 즉 1시간이라도 짧게 근무하는 사람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을 흔히 통상적으로 아르바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또 별도 법률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하고 별도로 법률이 하나 있는데, 이 기단법에서도 근로기준법 제2조에 단시간 근로자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면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통상의 근로자들보다도 근무 시간이 1시간이라도 짧은 사람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나 알바라고는 하지만은 이 사람들의 어떤 정확한 개념은 단시간 근로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 형태가 소정 근로 시간이 짧다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보통의 정규직 근로자라고 하는 통상의 근로자와는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이 법에서는 이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가지고 즉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달리 정규직 근로자와 법 적용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달리 하게 아니라 똑같이 적용을 한다. 다만 이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로 조건이 비례 보호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정규직 근로자는 8시간 근무를 하는데 단시간 근로자는 하루 4시간 근무한다. 그런데 만약에 휴일이나 휴가, 법정 휴가를 줄 때에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하루 8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주는 게 정당한데,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그럼 휴가를 몇 시간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8시간에 비례하는 4시간을 근무를 했다고 하면은 4시간에 해당하는 어떤 휴가를 주는 게 맞다 해서 그런 비례 보호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휴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휴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주휴수당이라든지 각종 근로 형태에 따라서 법에서 지급하라고 하는 각종 수당은 비례 보호의 원칙이 적용을 해서 8시간 즉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에 비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통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 단시간 근로자를 구분을 하지 않고 정규직 근로자가 사용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어떤 비례 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좀 논란의 어떤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이 단시간 근로자 즉 아르바이트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라고 해서 현재 네이버라든지 검색을 해보시면은 많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근로계약서에 보면은 정규직 근로계약서가 있고 단시간 근로자 계약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적용을 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용 및 근로계약의 조건인데, 우선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이라든지 그 밖의 근로 조건을 명확히 두 부를 작성해서 한 부를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죠. 잘 아시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으면은 벌금이 부과되죠.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한 명당 최대 5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를 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500만 원이 벌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고 통상 서울이라든지 이런 수도권 또는 이제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같은 경우는 1인당 한 50만 원 정도 내외의 벌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근로자를 10명을 고용을 하고 있는데 10명 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면 최대 곱하기 한 50만 원씩 해가지고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벌금은 과태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벌금을 부과를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형사처벌의 어떤 근거가 이제 남아있다는 얘기고, 예전에 보면은 이게 이제 벌금을 부과를 받으면은 빨간 줄이 이제 그린다고 하죠. 그죠? 그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제 벌금은 이제 형사처벌을 받는 거고, 과태료는 행정 범죄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은 빨간 줄이 이제 그린다든지 그런 불이익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 밑에 이제 그 파란 박스에 보시면은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 명시의 의무를 명시를 하도록 돼 있고, 만약에 명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명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단시간 근로자, 즉 아르바이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이라든지 이런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를 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갖다 놓고 사업주하고 근로자가 그냥 사인만 했다. 며칠날 입사일자만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지 않고 그냥 서명 달인만 했다. 이렇게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나중에 혹시나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에 나와가지고 이제 근로감독을 할 때에 이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누락된 경우에는 그 누락된 각 조항마다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례인데 근로계약서 하나만 가지고 과태료가 420만 원이 부과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이제 단시간 근로자 이외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이라든지 휴일, 휴가라든지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 사항들을 꼭 명시를 하셔가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 그 다음에 근로일, 그 다음에 근로시간의 시각과 종료시간,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을 반드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근로계약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 내에 단시간 근로계약서 참조를 하시면은 거기에 계약기간, 근로일, 그 다음에 근로시간의 시간과 종료시간,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 기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참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임금, 즉 급여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정하고, 그 다음에 이게 단시간 근로자가 연장 근로를 했을 때에 어떻게 임금을 계산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실제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은 시간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시급제죠. 시급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24년도 최저 임금이 시간당 9,860원이니까 단시간 근로자의 시급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사업장 내에서 시급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다른 월급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임금을 정할 수는 있겠지만은 원칙상으로는 모든 어떤 임금의 어떤 원칙은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1급 통상임금, 즉 하루에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이 4시간이다. 그러면 9,860원 곱하기 4시간을 하게 되면 단시간 근로자의 1급 통상임금이 계산이 됩니다. 즉 이 1급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예를 들어서 뭐 주휴수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차수당이라든지 아니면 휴일 근로수당을 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기준이 되는 게 1급 통상임금이다. 하루의 일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소정 근로시간 수의 그 시간당 임금을 곱해서 이제 산정을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하루에 4시간 일주에 4일을 근무하기로 했다고 하면 이 단시간 근로자의 일주 동안의 근무 시간은 16시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 근로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을 이제 소정 근로시간 또는 일주일에 4일을 근무하기로 했으니까 4일을 소정근로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주휴수당을 계산을 할 때에 근로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소정근로일을 만근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주휴수당이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4시간씩 일주일에 4일을 근무하기로 했다고 하면 이 직원의 소정근로일은 4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일을 만약에 만근을 했다. 그러면 주휴수당이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일주일에 4일을 근무하기로 했는데
이 직원이 만약에 하루를 길건을 했다. 그러면은 소정근로일을 만건을 안 했으니까 주휴상이 발생을 안 하겠죠. 그죠? 그런데 4일은 다 만건을 했는데 어쩌다가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다른 직원이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오늘 안 나와가지고 대타를 떼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하루에 일주일에 4일 근무하기로 했는데 5일을 근무를 했다. 그러면 이 직원에 대한 소정근로 시간을 일주일에 16시간 일을 하기로 했는데 대타로 떼어가지고 만약에 4시간 더 근무를 한 경우에는 총 20시간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 시간은 16시간이 됩니다. 즉 간헐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대타를 떼어가지고 내가 근무를 더 많이 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근로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주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는 경우, 즉 예를 들어서 나는 일주일에 월, 화, 수, 목만 4일만 일을 하기로 했는데 어쩌다가 금요일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그 내용을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초과근로, 즉 예를 들어서 이제 일주일에 16시간만 일을 하기로 했는데 어쩌다가 대타로 떼어가지고 내가 20시간을 일을 했다. 그렇다고 하면 이 4시간에 대한 임금, 즉 나는 원래 16시간만 일을 하기로 했는데 4시간을 더 했으니까 나는 이제 연장 근로를 한 거죠. 원래 내가 근로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시간보다도. 그럴 경우에는 이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가산 임금은 이제 급여를 50%를 더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급이 10,000원이라고 정해져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4시간을 근무를 더 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4시간에 대한 임금을 시간당 15,000원을 이제 줘야 되는 그런 게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사실상 일주일에 16시간을 일을 하는 직원 같은 경우에 근로계약서에 16시간을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4시간을 일을 더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은 이 가산임금을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었는데 몇 년 전에 이게 이제 행정해석이 바뀌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알바나 이런 단시간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근로시간보다도 초과해서 근무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연장 근로를 시킬 수가 있고 이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야 오늘 이제 한 명이 좀 길건을 했으니까 네가 대타로 4시간을 더 해야 된다 해서 일방적으로 이제 사용자가 지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직원 한 명이 안 왔으니까 야 좀 한 4시간 정도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근로자가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합의한 경우에는 연장 근로를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너 4시간을 더 해 이렇게 했을 때 근로자가 난 못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그 직원한테 뭐 징계나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게 시간, 이 휴게 시간과 관련해서 논란이 이제 많은데 원래 우리 휴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근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그 다음에 8시간 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무 시간 도중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표에 보시면은 하루 일일 근로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을 이제 휴게 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근무 시간이 하루에 4시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직원에 대해서는 휴게 시간을 안 줘도 됩니다.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또 4시간 이상 그 다음에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 시간을 주면 됩니다. 즉 하루의 근무 시간이 만약에 7시간이다. 그러면 이제 30분 정도의 휴게 시간만 주면 되고 그 다음에 8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1시간 이상의 이제 휴게 시간을 부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편의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식업소 같은 경우는 근무 시간 중에 휴게 시간 부여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바쁜 시간에 이제 근무 시간 중에 휴게 시간을 부여를 하는 경우가 좀 어렵다고 해서 근무 시간 이후에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휴게 시간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근무 시간 중에 부여를 하는 게 이제 원칙이고 다만 이제 그 바쁜 시간에 이제 전체 직원한테 일괄적으로 휴게 시간을 부여를 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근로자를 좀 나누어 가지고 이게 스케줄을 짜서 30분씩 또는 뭐 10분씩 휴게 시간을 반드시 30분 단위로 줘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10분씩 또는 20분씩 이렇게 나눠 가지고 휴게 시간을 부여를 해줘도 법 위반은 안 보입니다. 다만 이 휴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근무 시간이 아니죠. 그죠? 만약에 하루에 4시간 근무하기로 한 직원이 30분의 휴게 시간을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실제 근무 시간은 3시간 30분이니까 임금은 30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부여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휴일은 이제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주휴수당. 그래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하기로 정한 이제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시간 근로자라고 한다, 즉 아르바이트라고 한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이면은 일주일에 꼭 하루에 유급휴일을 반드시 주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근로기준법에서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벌금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주휴수당을 이제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꼭 이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시간에 비례를 해가지고 꼭 이제 주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연차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꼭 이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인 어떤 이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라든지 연차 휴가 규정이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의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냐 미만에 따라서 이제 근로자들한테 지급하는 인건비의 어떤 기준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중에 그 아르바이트를 쓰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이게 근로시간을 좀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그 이제 주휴수당이라든지 연차 수당 이런 어떤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5시간 미만인 근무자 같은 경우는 또 퇴직금도 없습니다. 퇴직금도 지급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도 적용 제외입니다. 요 산재만 이제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제 살펴봤는데, 아마 이제 보통 가맹 점포에서 근로자들을 아르바이트를 쓸 경우에는 이 단시간 근로자 개념을 좀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해서 뭐 주휴수당이라든지 연차휴가 수당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무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노무 관리를 살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